자, 이어서는 제 17강 들어갑니다. 17강 교재 페이지 34쪽입니다. 이제 바로 전 시간에 이론을 다 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보고 있죠. 재작년 문제입니다. 재작년 문제 22회 때 재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지로 유지할 필요가 판단될 때는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조정지역 대상 지역을 해제된다. 당연한 거죠. 1번이 맞습니다. 싱겁게 1번이 맞는데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왜 틀렸는가를 살펴봅시다. 1번 맞고 2번 시도의사가 주거정책 심의 거친 다음에 조정대상 지정한다고요? 아니죠. 조정대상 지역은 누구만 지정합니까?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기본을 알면 되는 거예요. 2번 틀렸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조정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통보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합니다.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합니다. 틀렸고,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가 필요 없다 판단할 때는 해제를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하겠죠. 당연히 해제를. 그래서 틀렸고, 그러니까 34번 문제는 시도의사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시도의사 때문에 다 틀렸어요. 국토교통장관이니까. 다섯 번째, 조정대상이 지정된 이후 시도의사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자 모집 공고 시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청장이 사업체한테 거기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아닙니다. 시장 군수청장입니다. 결국에는 시도의사 때문에 다 틀렸습니다. 1번이 맞네요. 1번. 재작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었다 봅니다. 이어서 35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20회 때 문제인데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약간의 민법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35번 들어갑니다. 일단 문제 읽어놓고 제가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한 주택법상 사용사 받은 다음에 해당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송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했다. 주택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거라. 20회 때 문제입니다. 한 3, 4년 되는가 보죠. 문제입니다. 자, 배경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여기 누가 분양받냐? 분양받은 자들을 여기 누구 표현하냐면 주택의 소유자들. 분양받은 자들을 뭐라고 여기서 부르냐면 주택의 소유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있어요. 이 토지가 말이죠. 여기 대지라 표현합니까? 토지입니까? 대지죠. 대지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 법적으로 몇 퍼센트 미만이냐면 5% 미만일 때, 대지가 5% 미만일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갑이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갑이 나타났죠. 갑이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내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도 이제 분양받아서 사용자 간 다음에 분양받아서 이제 또 입주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갑이란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남의 아파트 와서 빙 돌고 있으니까 이거 내 땅인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5% 미만 돼야 됩니다. 뭔 소리 하고 이제 이 주택 소유자들하고 갑하고 이제 사인 붙었어요. 멱살 잡으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소송 걸었죠. 근데 누가 이겼느냐? 갑이 이긴 거예요. 갑이 갑승 이렇게 된 갑이 승. 졸지에 이 땅 뺏긴 거예요. 이거 소유자들이 5% 미만을. 여기서는 몇 프로라고 돼 있죠? 3%로 문제 나왔죠. 3%. 5% 미만이니까 3% 문제가 되죠.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졸지의 이 소유자들은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빙빙 돌아야 되잖아, 이런. 억울하잖아요. 더군다나.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 나타나서 이겨버리니까. 그러면 주택 소유자들이 법상 볼 때 불쌍하단 말이죠. 법 정책상 불쌍하니까. 그래, 주택 소유자들 니네들 이렇게 재수없이 걸려서 이걸 뺏겼지? 다시 니네들이 이 갑한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어. 매도 청구권. 이 땅을 다시 사들일 수가 있어. 다시 사들일 수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갑한테 땅을 갖다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걸 권한을 줍니다. 권리를 줍니다. 권리를 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사들이는 걸 갖다가 권리를 줬지만은 돈이 들어가, 돈. 이 돈이 말이죠.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갑한테 가야 돈이 이걸 살 거 아닙니까? 이 돈은 뭐다? 생돈 들어갔죠. 생돈 들어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민법 채권법에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있죠. 하자,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있어서 이 일종의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물건의 하자가 비슷하죠. 땅이 모자라니까. 땅이 이만큼 안 빠지니까. 그럼 원래 매도인 누구였죠? 이 분양택 매도인은 시행자가 있었죠. 사업시행자. 사업주체. 사업체 K가 이걸 분양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소유자 분양했으면. 그러면 이 돈 들어갔으니까 다시 소유자들은 사업체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이거 우리 아파트 분양했는데 이렇게 흠결 있는 땅을 가진 아파트 분양했으니까 너 땅값 내놔 라고 더군다나 소송비도 들었어. 모든 비용을 갖다가 소유자가 K한테 보상할 수 있어요. 보상.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 자, 보겠습니다. 법률 관계입니다. 첫째, 3%라고 돼 있죠. 왜? 5% 미만 돼야 되니까 3%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주택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가격은 얼마냐?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다. 시가로. 왜냐하면 이 갑은 말이죠. 알밖에 안 했고 시가 2배, 3배, 4배 달라고 좀 억지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가로 팔아야 돼요. 시가로. 갑이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시가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맞고. 두 번째, 주택 소유자들이 갑한테 이제 다시 우리들한테 팔어. 네 땅 회복했지? 다시 우리한테 팔아라고 의사표시는 갑에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 소송에서 이긴 날이죠.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갑에게 송달돼야 돼요. 매도하는 매도의 의사표시가 2년 내에 송달돼야 된다. 우리는 도달주의니까. 그렇죠. 2년 외우셔야 돼요. 2년. 세 번째, 갑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는 해당 주택단지 복리설 소유자도 포함한다. 꼭 순수 주택만 아니라 복리설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맞고. 네 번째,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됐다. 위탁관리할 때. 위탁관리할 때는 위탁관리업자가 갑에게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갑에게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해설되어 있다시피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관리업자는 끼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5번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소유자들은 생돈 들어갔잖아요. 왜? 갑에게 매도 청구해서 돈 줬으니까, 시가 줬으니까. 그러면 그 비용 전부를 갖다가 누구한테 구상할 수 있다? 원래 사업주체. 원래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위탁관리할 때 위탁관리업자가 소송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조 갑시다. 118조. 요것도 또 준케이스 문제네.
36번 국토교통장관은 A지역을 투기가지고 지정했다.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투기과일지구입니다. 즉 1번 A지역에서 투기과일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청은 사업체로 하여금 입주한번지 공고 시 해당 주택이 투기과일지구다라는 사실을 공고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 알게끔. 그래야지 전매 금지되는 걸 알겠죠. 맞습니다. 1번은. 두 번째, 사업체가 투기과일지구인 A지역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할 때는 제3자한테 팔아면 안 된다라고 부기등기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 여기는 부기등기 안 한다고요?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부기등기 안 한다고 그랬죠? 2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답은 2번. 세 번째, 사업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는 제3자한테 팔으면 안 된다고 부기등기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투기과일지구 위에 오버랩돼서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기등기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겹쳤을 때는 부기등기 해야 돼요. 왜?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되니까. 네 번째,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 저층성 상속을 허용된다. 최악통장 매매 증여 안 되죠? 상속은 괜찮잖아요. 상속은 괜찮다. 상속은 괜찮죠. 그러므로 괜찮고. 다섯 번째, A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입자로 쓰는 지위 일부를 세업상 사정으로 사업체에 동의받아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된다. 전매금지 예외. 배우자한테 일부 넘기는 게 됩니다. 전매금지 예외. 배우자의 일부 넘기도 됩니다. 사업체 동의받아서. 그래서 되고. 그렇다면 2번이 틀렸죠.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부기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어서 37번. 이건 뭐냐? 저당권 설정된 지역.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기, 입주한번지 공고 승인 시점부터 종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이후 60 동안 사업체 담보권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뭐냐? 입주 이행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이다. 맞죠? 두 번째, 사업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인자 동의 없이는 가압류 등록 안 됩니다라고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은 부기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틀렸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부기등기 이후에 누가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했어요. 그 이름은 뭐다? 무효다. 취소했을 때가 아니라 무효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네 번째, 사업체는 입주자 동의 받아서 해당 주택 대지 전세권, 시상권,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동의를 받으면 되죠. 동의 받았으니까 설정할 수 있죠. 동의 안 받으면 몰라도 동의 받았으니까 되죠. 다섯 번째, 파산 합병 등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사업체가 변경됐다. 이때 사업체는 입주인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 등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한말로 이 A 사업체에서 B 사업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럴 때는 입주인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파산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 그래서 사업체가 변경될 때, 그때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답은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기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8번.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 상환 자체를 양도 또는 양수화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두 번째, 위반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돈 받은 걸 주면은, 사업체가 돈 낸 걸 줘버리면 그 직판 날에
사업체가 다시 취득해요. 원위치 됩니다. 소유권 넘어옵니다. 너 위반했지? 너 돈 얼마 냈지 나한테? 2억 줘버려. 그러면 다시 사업체 넘어옵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세 번째, 사업체는 무정 방법으로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금을 항소등을 받은 자 넘겼다면 명의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미 체결된 공급의 주택의 공개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요거 저거 고쳐놓으세요.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했어요. 꼭 고쳐놓으세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꼭 고치기 바랍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꼭 고쳐놓으세요. 부정하게 계약 맺었어요. 분양계약 맺었단 말이죠. 아파트 계약 맺었으면 취소해야 돼요. 근데 뭐 예는 있긴 있어요. 신문이 났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말이죠. 옛날에 부정한 건물이었어요. 그 바람에 취소되는 바람에 아파트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봐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옛날 주인이 옛날 주인이 이게 부정하게 했었어요. 사실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샀거든요.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정하게 한 바람에 졸제 아파트 날아가가지고 이 새로 산 사람이 쫓겨난 경우 이걸 막기 위해서 새로 규정 넣었어요. 그땐 봐줄 수 있다. 원칙은 취소해야 되지만 그땐 봐줍니다. 네 번째,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해야 한다를 꼭 고쳐놓으세요. 네 번째, 위 양도에는 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권리변동 소환행위가 포함된다. 거기 뭐는 빠지죠? 상속하고 저당은 빠지죠. 상속은 빠집니다. 상속은 괜찮잖아요. 저당도 괜찮아요. 4번이 틀렸다. 상속, 저당 괜찮은 겁니다.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사업체가 다시 권리를 회복합니까? 돈을 지급하면 물건을 회복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또는 그 위반자가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형사처벌 받아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도 있어요. 만나야 돈을 주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후반부 법원에 공탁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공탁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지급한 걸 봐가지고 누가 물건을 회복했다? 사업체가 물건을 회복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현재 입장, 즉 불법점유가 됐죠? 한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제 불법점유가 됐으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으니까 그 권리는 사업체에게 됐으니까. 건드십니다. 이어서 39번입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이거 나왔죠, 이거. 뭐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었어요. 작년에 공부하고 왔으니까.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 해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 지역을 하려면 주거정책 심의가 준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너무 쉽고.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누구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니까요.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 요청받은 후부터 40일 내 해제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까 배웠죠. 근데 요게 위축지역을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그냥 위축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치로 직전부터 수업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가 상승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서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자세하게 그 규정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국토교통부령이니까. 근데 이건 언제 얘기했느냐? 작년에 마지막 특강, 총정리 특강할 때 이거 해드렸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 즉 위축지역, 과일지역 그걸 갖다가 따로 해드렸어요. 특강에서. 올해도 해드릴 건데 어쨌든 거기서 나왔어요. 3월은 맞는 얘기여서 맞는 겁니다. 언급했고. 네 번째, 주택거리랑 미분양택수 주택법률 고려해서 주택거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또 최소한 법이란다고요? 아니죠. 과열된 것을 반대로 2호가 아니라 1호인 과열된 것을 최소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변했냐? 개정되기를 해설. 과열된 것을 최소한 범위에서 시군구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 개발 지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최소한 소리가 나는 것은 위축적이 아니에요. 과열적이거든요. 이건 이미 아까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풀 수가 있었어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위축적이 아니라 과열적을 갖다가 최소한 범위라는 거죠.
다음 또 나왔잖아요. 5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 장관이 야, 이 지역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한테 통보해줬거든요. 며칠 내에 해가지고 40일 내에 통보했거든요. 그럼 다시 몇 개월 내에는 다시 귀찮게 못한다? 6개월 내에는 다시 귀찮게 못하잖아요. 다시 요청할 수 없잖아요. 6개월 내에. 아까 강조했죠. 6개월 내에 같은 사이로 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다 한 80% 이상 맞았을 거예요. 작년 문제. 이어서 40번. 주택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인을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리 정하는 바에서 시도의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공공주택 사업자에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시행자는 일반 사업자는 승인 얻는데 누구한테 승인 얻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 얻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 얻습니다. 1번은 두 가지 틀렸다. 일반 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 얻게 되고 시도에서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아예 승인 자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1번 틀렸어요. 2번 사업체가 부득이한 경우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를 시공 설치할 때는 입주자 동의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마감자재 할 때 어떤 마감자재일까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쓸 때 A회사 1등급 썼어요. A회사 1등급 썼는데 A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할 수 없이 진짜 아파트 짓는 B회사 거 써야 되는데 그때 B회사 거 쓸 때는 전에 품질 등급 이상 써야 돼요. 동질 이상, 같은 질 이상 써야 되는데 B회사 거 바꿨다고 해서 C등급 쓰면 안 돼요. 3등급 쓰면 안 돼요. 이때 굳이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A회사가 망해서 1등급에 썼죠? B회사 거 쓰는데 B회사 것도 그냥 1등급 씁니다. 법에 규정에서 같은 품질 이상이니까 통보만 해주면 돼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틀렸습니다. 세 번째, 사업체는 주택공급계획 체결 시 입주인자에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사용된 마감자재 모노표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원칙적으로 마감자재 모노표를 제공해야 돼요. 다만 이미 인터넷 같은 데 게시할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게시해야 됩니다. 틀렸고, 네 번째, 시장 군수청은 사업자로부터 마감자재 모노표하고 견본주택 촬영한 거 영상본을 제출받아요. 마감자재 모노표하고 견본주택 촬영한 걸 갖다 제출받습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로부터? 사업자로부터. 그럼 보관해야 돼요. 몇 년 이상 보관하냐? 사용검사로부터 2년 이상 보관. 이거 많이 나왔어요. 사용검사로부터 2년 이상 보관. 1년이 아니야.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들 와가지고 좀 보여줘요. 그럼 보여줘야 돼요.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다 틀렸고 5번 받았다. 봅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에 마감자재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 동질 이상을 해야 돼요. 회사가 달렸어도 같은 급 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5번이 맞았습니다. 이어서 41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상. 이거 시험 문제 옛날에 나온 적 있죠. 거기 해설 보니까 그대로 보면 돼요. 거기 2번에 시도사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가 아니라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의 산정성 적성 여부입니다. 시도사 아닙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 나머지 맞는데 특별히 1번에 구미대 채권. 구미대 채권이 1종 특권 2종이 있습니다. 여기 몇 종에 해당한다? 2종 구미대 채권. 1종이 아닙니다. 2종 구미대 채권 매입 예정 상한의 산정의 적성성 여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42번. 점점 뒤로 가네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까 배웠죠? 이거 기출문제 18회 때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오면 점수 주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 나와요. 수리권자 및 대상지역이다. 틀린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뭐와 관련됩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되죠. 세대수는 몇 %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증가할 때 기본 세대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죠. 기본 세대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첫째 누가 수립하느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관할구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맞죠. 대도시장의 원칙이죠. 예로 대도시가 아닌 때도 할 때도 있죠. 두 번째,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 가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를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맞고. 세 번째,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한다. 너무 쉽게 줬다. 그죠? 10년 단위죠. 답은 3번. 10년 단위죠. 5년 단위 아니죠. 너무 쉽게 나왔죠. 3년, 5년 단위. 아니, 이거 10년 단위. 재검토가 5년 단위죠. 재검토가 5년이죠. 재검토가 5년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쉽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작성 규정 방법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다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도시 가밀우리가 적다. 그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아주 시험 문제라는 걸 순수한 문제가 나왔어요. 답은 3번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쉽게도 나오고 어렵게 나와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이어서 43번 20회 문제. 요거 토지 임대 분양 혜택. 요거 뜨죠. 토지 임대 분양 혜택은 43번 20회 44번 21회 연달아 나왔잖아요. 연달아. 워낙 중요하니까. 또 나올 수도,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나올 만도 합니다. 자, 토지 임대 분양 혜택. 이미 개념은 다 알았죠. 앞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토지 임대 분양 혜택의 공급받는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서건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맞죠? 답은 1번. 그대로 정토로 맞았네요. 지상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고. 그럼 2번에 왜 틀렸을까?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다. 토지만 갖죠. 사업 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갖지 건축물의 소유권은 분양하는 자가 갖는 거죠. 나눠 갖는 거죠. 틀렸고. 세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차가 새로 체결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토지 임대 분양택에 A가 301호 A가 살았어요. 301호 A가 B한테 팔았어요. B가 이사 와서 다시 또 거기 사업 시행자한테 가죠. 저 새로 이사 왔으니까 계약 좀 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앞에 A가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된 걸 봐요. 할 필요가 없어요. 승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토지 임대 분양택의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임대료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임대료 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합의하면은 보증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원칙이고 보증금은 예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틀렸고. 다섯 번째, 토지 임대 분양택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건축을 했단 말이죠. 이 재건축한 것은 토지 임대 분양택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재건축에도 그대로 토지 임대부라고 그랬죠. 건물만 깨끗해진 것이지 그대로 토지 임대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어서 21회 43 봅시다. 연달아 나왔으니까. 연달아. 토지 임대 분양 때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토지 임대 분양 택의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인데 연장할 수 있다. 얼마?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하면 4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까 그대로 나왔죠. 아까 용어 있었죠? 됐고. 두 번째, 토지 임대 분양 혜택을 공부한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석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아까 1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옳은 거로 오죠. 1번 왜 틀렸냐면 40년하고 그 다음에 갱신할 때는 40년이 넘는 게 아니라 40년 범위죠. 1번 틀렸습니다.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맞는 거 고른 겁니다. 1번 왜 틀렸다? 갱신할 때는 40년 범위죠. 넘는이 아니죠. 40년 범위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왜 틀렸는가? 전세권이 설정된 것보다 틀렸죠. 지상권이 설정된 것보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보다 틀렸고. 3번. 증액 청구. 아까 얘기했죠. 원일님은 몇 년 지나야 된다고 했죠? 2년이 지나야 되죠. 주택 임차 뽑으면 1년이지만 여기는 2년이라고 했잖아요.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공부했던 게 나왔어요. 네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하면은 임대료를 뭐로?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죠? 없다고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잖아요. 전환할 수 있잖아요. 틀렸고. 마지막 왜 틀렸냐? 순서. 민법을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을 우선에 정의한다? 거기 해설 보니까 집합 건물 소유 관리하는 법률이 먼저 있고 민법이 뒤에 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21의 문제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년. 요거 맨날 외웠으니까. 2년. 요거. 이어서 45번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1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수준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19회 때 나온 겁니다. 맞고. 3년 초과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주택상환 납입금은 주택건설 자재 구입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골프, 내기 골프할 때 쓰는 건 안 되고 주택건설 자재 구입에 쓰는 것이고 당연하고. 네 번째, 부득이하면 중도 해약이나 양도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나 중도 해약 안 된다. 맞고. 마지막, 주택상환세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금융에서 관리한다. 해설 봅시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당의 보증기관하고 주택상환사채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이지 국토교통부장이 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좀 어려운 편이지만.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다. 마지막 46번. 요거는 언제 나왔냐면 표시는 안 해놨지만 노무현 정부 때 말이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뭘 도입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종합부동산세가 그때 나왔는데 그때 이거 시험지 냈어요. 원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 재원 마련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닌 게 뭐냐? 나머지 다 들어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중 지방자치 귀속법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때 종합부동산세 처음 나올 때 이거 문제를 넣었어요. 이분이 시험을 이걸 넣었는데 그때 강남에 종합부동산세 이걸 처음 만들 때 강남에다 프랜카드 걸기를 뭐 세금 핵폭탄 폭탄 이렇게 써놓은 프랜카드 건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위세를 떨치고 있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어요. 여기 이것은 공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요. 밑에 들어가는 거 다 모아놨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보면 됩니다. 한 번 딱 나왔어요. 자, 이어서 주관식 문제입니다. 시간상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많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집어넣고 공부하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고 연습 몇 번씩 해야 됩니다.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그 다음에 특별히 129쪽에 1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 나오죠? 거기 그런 것도 좀 꼭 해놓으세요. 이거 시험지 나왔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130쪽, 131쪽 문제를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일부러 연습 많이 하세요. 132쪽, 133쪽, 134쪽, 133쪽 했고 134쪽, 134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23회 때 요거 나왔어요. 23회 때 요거 제가 134쪽 24번입니다. 134쪽 24번 이거 나왔죠. 요거 제가 요약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요약 정리해드렸습니다. 종결 처리 어떻게 종결하느냐. 앞에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인가부 받으면 종결 처리하게 되고 이때 총회는 얼마 찬성하느냐? 3분의 2 그리고 이때 얼마 직접 추석해야 되냐? 100분의 20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100분의 20 총회는 조합가입 신청사 3분의 2 찬성을 의결하고 가입 신청사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느냐? 100분의 20 보통 결의는 100분의 10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20 그래서 20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좀 어렵죠. 분명히 공부 제가 가르치는 위에 기억은 2년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참석도 3분의 2는 찬성은 문제 많이 내서 제가 모의고사 또 보겠지만 여러분들 동의 모의고사 낼 건데 뒤에 100분의 20 요건 좀 제가 조금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게 뭐냐면 부분 점수를 준다는 부분 점수. 괄호가 3개면 괄호 3개잖아요. 3개면 1개, 2개, 3개. 혹시 3개를 다 못 맞다 하더라도 1개 맞으면 얼마 주죠? 0.5. 2개 맞으면 1.5. 3개 맞으면 2.5죠. 하나 못 맞았다 하더라도 1.5로 맞나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쭉 가시고 거기 쭉 가십시다. 136쪽, 137쪽, 그 다음에 137쪽 여기까지 거기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위 5년마다 이런 거 주택산업사채 이런 거 다 돼 있죠. 자 나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굳이 계속 집어넣고 계속 읽어보고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만 많이 넣어요. 31문제 넣어놨잖아요. 31문제나 넣어놨어요. 보통 이게 3문제나 4문제 나오니까 거의 10배를 넣어놨어요. 10배를 중간시면 10배 넣는 겁니다. 많이 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보충해 드립니다. 보충은 제 몇 강? 18강에서 18강에서 2021년 7월 28일자 자료 가지고 문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